안녕하세요. 박정희 스토리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요즘 때가 때인지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외출도 삼가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살림살이를 들여다볼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요. 살림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고 구매하길 참 잘했다 싶은 살림이 즐거워지는 저만의 주방 아이템들을 모아봤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먼저 텃밭에서 싱싱한 토마토와 가지, 꽈리고추, 그리고 청양고추를 따줬어요. 상추는 이제 거의 끝물이라 잎이 많이 시들고 키만 커지고 있고, 토마토는 주렁주렁 달려서 텃밭 수확의 기쁨을 매일매일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어찌나 싱싱하고 달고 맛있는지 내년에도 토마토는 또 심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갔다 온 야채들을 깨끗이 씻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밀폐유리 용기와 물빠짐 수납 용기인데, 먼저 밀폐유리 용기는 급열, 급냉에 잘 견디는 내열 유리로 되어 있어 내용물이 잘 보이는 장점과 스테인리스와 실리콘, 푸드 실링으로 되어 있어 밀폐력이 좋아요. 용량 표시가 되어 있어 액체류 보관할 때도 아주 용이해요. 저는 주로 미리 만들어두면 편한 육수나 과일 주스 갈아 보관할 때 야채류, 남은 과일류, 반찬 등 두루두루 담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투리 야채나 과일 등을 전에는 지퍼백을 이용해서 담았었는데 일회용품을 조금씩이라도 줄이자는 생각을 해서 이 유리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작은 사이즈를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좋아서 큰 사이즈도 구매해서 사용한 지 몇 년 됐네요. 무엇보다도 모던한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물빠짐 수납용기는 식약처 인증을 받았고 일반 생수병이나 음료병에도 사용되는 페트 소재라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숨구멍과 밑에 받침이 있어 물빠짐을 도와서 과일이나 야채에 물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브런치로 오픈 샌드위치와 요거트 먹으려고요. 냉동시켜놨던 무화과 깜빠뉴부터 굽고 빵 위에 올릴 재료를 준비했어요. 사과 반쪽, 치즈 1장, 상추, 방울토마토, 버터를 준비했어요. 먼저 사과 반쪽을 얇게 슬라이스 해주고 치즈를 반장으로 잘라줬어요. 빵에 바를 버터를 준비해서 쓱쓱 발라줘요. 방울토마토 반으로 자르고 이제 내 맘대로 빵 위에 재료를 올리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치즈 갈아서 맛과 풍미도 더하고 눈으로도 즐겨줘요. 요거트에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즐겨 먹는 블루베리도 올려줬어요. 요거트를 즐겨 먹어서 아예 직접 만들어 먹어요. 저지방 우유는 안되고 일반 우유 400ml와 불가리스 하나를 잘 섞어준 후에 요거트 유리용기에 적당량을 담아줬어요. 이 유리용기가 좋은 건 열탕 소독도 가능하고 적당한 양을 병째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주고 8시간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면 완성이에요. 참 쉽죠? 이렇게 나의 취향을 담은 살림용품들을 하나씩 고르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소소한 재미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간편하게 만들어서 경제적이고 신선하게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참 좋네요. 느긋하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이 시간을 즐겨요. 집안 정리하고 밀린 일을 보고 나니 벌써 또 식사 때예요. 왜 이리 식사 시간은 빨리 오는지 배꼽시계는 무지 정확한 것 같아요. 오전에 따다 놓은 꽈리고추와 가지 이용해서 꽈리고추 진미채 조림과 가지 호박 무침해서 먹으려고요. 밥 짓기 전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쌀을 깨끗이 씻어 밥을 안 쳐야 하는데 일본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일본 대다수의 식당은 밥맛이 아주 좋죠. 비법이 있는 건지 궁금했던 차에 기회가 생겨 질문을 했었는데 쌀 씻을 때 볼에 담아 씻지 말고 이렇게 체에 담아 쌀에 처음 닿는 물은 반드시 흘려보내면서 씻어야 한다고 일본의 유명한 요리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는 쌀은 건조해 있다가 처음 물이 닿는 순간 그 물을 흡수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물에 담가 쌀을 씻으면 쌀겨 특유의 냄새가 쌀에 잘 배고 쌀의 영양 성분과 전분이 물로 빠져나와서 쌀의 구수한 향이 없어지고 퍼석한 식감의 밥이 만들어지고 영양가도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그 이후로 그릇에 담아 씻지 않고 이렇게 채를 이용하고 있어요. 밥할 때마다 애용하는 압력밥솥이에요. 그 전에 전기밥솥을 이용하다가 친정엄마께서 주신 작고 아담한 압력밥솥을 이용해보고 진작 이걸 사용할 걸 했던 제품이네요. 전기밥솥에 어차피 밥을 보온할 것도 아니고 냄비밥보다 찰진 느낌의 밥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딱 이거다 싶었어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설거지도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고장 걱정도 없어서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매일 수시로 사용 중인 브리타 정수기예요. 쌓여가는 생수병으로 넘치는 쓰레기를 보면서 몇 년 전부터 물을 끓여 마시고 있고 조리할 땐 이렇게 직접 정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물이 나올 때 반짝이는 초록빛이 빨강빛으로 바뀌면 필터를 교체해주면 돼요. 안전하고 편리하면서 가격까지 합리적이어서 아주 만족하며 사용 중이에요. 무엇보다 쓰레기 대란의 원인 중 하나인 생수 페트병을 줄이고 있다라는 심리적인 즐거움도 있어요. 다음은 밥을 조금 여유있게 해두고 냉동시켜 놓으면 매 끼니마다 밥할 필요도 없고 편리해서 냉동시킬 때마다 사용하는 냉동밥 용기예요. 프리미엄 내열유리라 전자레인지, 냉동실 사용 등 온도 변화에 강해서 안심하고 사용 중이에요. 냉동했다가 3분에서 3분 30초 정도 돌리면 최적의 상태로 먹을 수 있어 아주 좋아요. 냉동실에 있던 진미채는 잠시 물에 담궈두고 먼저 꽈리고추부터 손질해요. 물 빠짐 용기를 사용하고부터는 확실히 야채가 덜 물러지는 것 같아요. 꽈리고추는 꼭지 제거하고 반으로 잘라줬어요. 꽈리고추와 진미채의 양에 따라 개인의 입맛에 따라 양념의 양은 가감하시면 되고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완전 밥도둑이에요. 물기 짠 진미채와 잘라놓은 꽈리고추를 넣고 여기에 양념장 넣어서 바짝 졸여주면 매콤하면서 입맛 사로잡는 꽈리고추 진미채가 완성돼요. 이 더블핸들 후라이팬은 지름이 20cm로 구이, 볶음, 찜, 조림, 전골 등 소량의 요리 시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돼서 소개해드려요. 주물 특성상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는 장점이 있고 요리 후에 다른 플레이팅 없이 바로 상에 올려놓아도 좋을 만큼 디자인도 심플하고 예뻐서 좋아요. 다음은 가지 호박 무침하려고요. 가지와 호박처럼 조금 덩치 큰 야채들을 보관하기 위해 그전에는 지퍼백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실리콘백을 사용하고 있어요. 1000ml와 2000ml 두 가지로 사용 중인데 작은 것들은 아까 보여드린 유리용기를 사용하고 조금 큰 야채들이나 과일들 보관할 땐 이 실리콘백을 사용 중인데 아주 편리하고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어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지구를 생각하는 작은 불편함이란 슬로건을 내건 실리밀리 제품으로 두꺼운 실리콘 재질로 스탠딩 형태라 세워놓기 좋고 입구가 널찍해서 넣었다 뺐다 하기 아주 편해요. 반대쪽은 이렇게 투명이라 안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뒷면에 보면 컵, 밀리리터, 온스 등 용량 표시가 되어 있어 내용물 보관하기가 용이하고 식약처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단점이라면 액체류 보관 시 옆으로 쓰러질 경우 100% 밀폐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셀 수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이제 가지와 호박 무침 준비해 볼게요. 가지와 호박, 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여기에 홍고추와 청양고추 얼린 것도 준비했어요. 가지와 호박은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매일 사용하는 피카 프라이팬이에요. 인덕션,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등 모든 여론에서 사용 가능하고 유해물질이 없는 프라이팬 전용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어 열 전도율과 열 보존율이 높은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다고 해요. 깔끔한 디자인과 밝은 색상, 우드 손잡이가 마음에 들어 구입했어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중불 이하에서 사용해야 해요. 양파는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살짝 익혀서 한 김 식혀줬어요.
색깔과 풍미를 더해줄 파도 썰어놨어요. 이제 양념을 하면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밀폐소스병은 주둥이 부분이 무독성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오일병 뚜껑을 덮으면 완전 밀폐돼서 흐를 염려가 없어 안심하고 사용 중이에요. 이건 좀 큰 사이즈의 글라스락 오일병인데 환경호르몬에 안전하면서 액체류 보관 시 눈금 표시가 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병 역시 부드러운 실리콘 마개와 뚜껑이 딱 맞게 밀폐되어 새지 않아요. 그 전에 여러가지 다양한 양념병들을 사용하다 이런 모양의 주둥이 형태가 가장 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것들로 정착했어요. 레시피대로의 분량으로 양념을 넣어주면 돼요. 입맛에 맞춰 양념을 가감하세요. 양념이 다 되었으면 이제 살살 묻혀주면 기름에 볶지 않는 건강한 맛의 가지호박 무침 완성! 이제 담아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요. 혼자서 식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온도아리아의 육각 나눔 접시인데 설거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예쁘게 먹을 수 있어 좋아요. 튀지 않는 색깔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한 끼를 맛있게 먹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기나긴 살림의 여정을 지치지 않고 즐기면서 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도 문제없는 똑부러진 제품이면서도 나의 취향을 반영한 디자인과 색감이 잘 어우러진 살림용품들과 함께해야 살림을 즐기면서 즐겁게 가족을 위해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한 끼, 건강한 한 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번 영상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살림을 즐겁게 해주는 살림템 12가지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주방용품 구입에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유익한 영상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알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상 박정희 스토리TV의 박정희였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